안녕하세요. 친절한 제식입니다. 한눈에 보는 뮤직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할 내용은 이와 같고요. 하나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 3대 지수는 상승했습니다.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가 2.03% 상승하면서 상승폭이 가장 컸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매그니피센트 7 실적 발표 그리고 PC입니다. 먼저 금요일 기술주 주도의 상승을 이끌었던 것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가 호실적을 발표하고 배당 및 가이던스를 상향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지난주 7종목 중에 4종목이 실적 발표를 했는데 메타를 제외하고는 시장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PC인데요. PC 전년비가 예상치보다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전일 1분기 근원 PC가 예상치를 큰 폭 상회하면서 우려를 나타냈는데 우려보다 크지 않은 수치가 나오면서 안도감으로 인해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위에 빅테크 실적 발표에 더 시장이 반응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표 추이를 보시면 빅스 공포지수가 16 아래로 내려온 것이 눈에 띄고요. 주요 지표 주간 등락률을 보시면 3대 지수는 전부 상승했습니다. 나스닥 지수의 상승폭이 가장 컸고요. 업종으로 보자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주간 9.95% 상승하면서 나스닥 지수의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년물, 10년물 국채 금리는 상승폭이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4주 연속 상승한 금의 경우 가파른 상승에 따른 조정을 보이는 한 주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은 계속 박스권 안에서 지루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주요 업종 ETF 주간 등락률 보시면 올해 상승을 주도했던 이 세 업종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전 업종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 체크 포인트인데요. 이번 주는 빅 이벤트의 한 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5월 FOMC가 4월 30일에서 5월 1일 있고요. 5월 FOMC는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 휘둘릴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난주와 같이 기술주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 2종목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4월 30일 장 마감 후에 아마존, 5월 2일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고요. 금요일에는 고용보고서가 있습니다. 비농업 취업자 수는 이전치보다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요. 나머지는 같을 것으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굵직한 재료들이 많아서 지난주와 같이 하루하루 변동성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5월 FOMC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월가에서는 파월 연준 의장이 매파적 발언을 예상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올해 금리 인하 시기 및 횟수에 힌트를 얻고자 할 것으로 보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3월 FOMC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하는 올해 어느 시점에 시작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4월 16일 워싱턴 포럼 행사에서 매파적으로 변했습니다. 금리 인하 지연을 시사했기 때문에 여느 때보다 파월 연준 의장의 말에 시장은 흔들릴 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한 발언을 안 할 것으로도 예상되는데요. 이는 6월 초에 있을 6월 FOMC에서 점도표와 경제전망 서머리가 나오기 때문에 말을 자제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5월 FOMC에서는 금리 동결 가능성이 97.3%로 동결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연간 추이를 보자면 시장에서는 현재 많이 금리 인하 시기와 횟수가 축소되면서 9월 25bp 첫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세 차례가 아닌 총 한 차례 25bp 인하를 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를 안 할 것이라는 시그널을 주지 않는 이상 시장에 큰 악재로 작용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5월 FOMC 이후 올해 금리 인하 전망이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다음은 이번 주 1분기 실적 발표 일정인데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기대가 상당히 큰 상태이고요. 5월 2일 애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기대가 큰 상태는 아닙니다. 이 두 종목이 지난주와 같이 기술주 전반에 상승 촉매제를 줄지 상당히 중요하고요. 또한 4월 30일 화요일에는 지난 금요일 엔비디아를 10% 폭락으로 만들었던 슈퍼 마이크로 실적 발표와 반도체 기업인 AMD의 실적 발표가 있기 때문에 주목이 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5월 1일
주시장이 열리지 않기 때문에 5월 2일 시장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주요 기업 실적 발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 5월 FOMC와 관련해서 영향을 받을 만한 투자 자산에 대해서 가져왔습니다. 10년물 국채 수익률인데요. 현재 상승 추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4.5%에 주목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달러 인덱스인데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105라인 밑으로 내려올 수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현재 원달러 확률은 1375원입니다. 그 다음은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도 금리나 시기와 관련해서 영향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지루한 박스권이 계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스권 돌파 방향에 몸을 실으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향 이탈한다라고 하면 피보나치 38.2 구간인 55,000달러, 상향 돌파한다라고 하면 10만 달러를 주로 차트 분석가들이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은 금입니다. 금은 단기 큰 폭 상승에 따른 조정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20일 이평선의 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시장에서 주목하는 것들 유가 픽스입니다. 유가의 경우에는 제가 80달러와 90달러를 주목하자고 했었는데요. 90달러를 넘어서게 되면 이와 같은 전망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80달러와 맞물려 있는 것이 200일 이평선인데 이것을 기술적으로 이탈한다라고 하면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차트 분석가들은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80달러 아래로 내려오면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빅스지수입니다. 빅스지수는 16과 20을 주목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다행히도 20을 찍고 내려앉으면서 16 아래로 내려온 상태입니다. 첫 번째 이 하락 추세선의 저항권에 계속 있다라고 보면 좋고요. 200일 이평선을 아래로 깨고 내려온다라고 하면 증시는 현 강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16 아래에서 움직이면 강한 상승, 16에서 24일을 움직인다라고 하면 이와 같은 상승 추세에서의 상승 조정 양상, 이렇게 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 미 차트 분석과 의견을 갖고 왔는데요. S&P 500 지수에 대한 4가지 잠재적 시나리오입니다. 6월 말까지 잠재적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첫 번째, 매우 낙관적인 시나리오입니다. 예상 확률이 10%라고 나와 있는데요. 차근차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하락이 1차 강세 추세 내에서 매수 가능한 또 다른 하락이라고 생각한다면 매우 강세 시나리오가 적합하다. 이 시나리오는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이 이전의 화려한 모습으로 돌아가고 아마존과 엔비디아와 같은 주식이 알파벳의 뒤를 이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때만 가능할 것이다. 경제지표, 특히 인플레이션 수치가 훨씬 더 약하게 나오면 연준이 6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될 것이다. 6월 말쯤이면 S&P 500 지수가 5,500을 돌파할 것이고 심지어 6,000까지 오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상황이 충족되면 초강세를 보일 것이다 라고 하는데요. 예상 확률은 그닥 높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는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인데요. 예상 확률이 30%입니다. S&P 500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지 못한다. 산업 및 소재와 같은 가치 지향적 섹터가 성장주보다 앞지르면서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들 섹터는 S&P 500 지수 내 비중이 낮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움직이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연준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를 약속할 수 없기 때문에 2분기 말에는 답변보다 질문이 더 많이 남아있을 것이다. 불확실성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금리는 계속 상승하고 있으며 이는 성장주에 하락 압력을 준다. 현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성장주보다는 가치 지향적 섹터가 업종으로 보자면 상승을 하는 모습으로 완만한 강세 시나리오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약간 약세 시나리오인데요. 예상 확률이 45%입니다. S&P 500 지수가 4월 저점인 4,950 근방 지지를 이탈하고 4,820 근방에서 피보너치 38.2 되돌림 수준을 유지한다. 연준은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연기하거나 올해 여러 차례 추가 금리 인하에 대한 자신감을 거의 드러내지 않는 언어를 사용할 것이다.
매그니피센트 7 주식은 하락하고 사상 최고치 경신을 시도하는데 주춤함에 따라 투자자들은 이를 제한된 상승 시도로 본다.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수익 창출을 위해 주식 이외에 금과 금주식을 집중 거래할 것이다. 즉, 약간 약세 시나리오는 피보나치 38.2 구간인 4,820의 지지를 받으면서 방향 모색 과정으로 가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슈퍼 약세 시나리오입니다. 예상 확률은 15%인데요. 4월 매도세가 실제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2분기는 2023년 9월과 10월 매우 비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는 것인데요. 이 구간입니다. 피보나치 지지선인 4820선을 하향 돌파하고 20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밀려난다는 것인데요. 이 마지막 시나리오의 원인은 경제 지표가 예상보다 훨씬 높게 나오면서 연준은 금리 인하를 꺼리게 된다. 시장은 더 오래, 더 높게 금리를 예상하고 기술 및 통신 서비스 같은 성장 지향적인 섹터가 하락하기 시작하며 투자자들은 안전을 위한 도피로 방어 섹터는 상승하게 된다. 최악의 시나리오인데요. 이것도 예상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이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월 말까지 잠재적 시나리오는 이와 같이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예상 확률은 완만한 강세나 완만한 약세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두는 것 같습니다. 이 차트 분석가는 당신은 어떤 시나리오에 더 무게를 갖고 있는지 자신에게 말해달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시나리오에 더 무게가 가십니까? 거기에 따른 전략을 짜면 좋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시장을 예측한다는 것이 무리수가 있지만 이 차트 분석가가 얘기하는 주요 지수대가 있습니다. 전고점, 4월 저점, 피보나치 38.2% 구간인 4,820입니다. 기억해두면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미 차트 분석가 한 분의 의견이니 참고 정도 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은 대표지수 차트입니다. 대표지수 차트도 제가 분석하는 차트가 아닌 미 차트 분석가 의견을 갖고 와봤는데요. 이분입니다. 먼저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이 채널을 걷는데요. 채널 상단과 맞물리는 50일 이동 평균선을 상향 돌파한다면 상승 여력이 있을 수 있다. 여기에 돌파 여부가 이번 주에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 지수입니다. 나스닥 지수의 경우에도 50일 이동 평균선에 근접하고 있으며 이는 지수의 강력한 저항선이 될 것이다. 지난 스윙 고점 위에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상승 반전의 첫 번째 신호일 수 있다. 이분께서도 50일 이평선의 돌파를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다우존스 지수입니다. 다우존스 지수의 경우 주요 지지선에서 뚜렷한 반등은 매도 압력보다 매수 압력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3대 지수 차트 중에서 다우존스 지수가 가장 양호한 모습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는 빅 이벤트의 한 주입니다. 5월 FOMC가 있고요. 두 번째는 매그니피센트 7종목 중 아마존과 애플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지난주와 같이 기술주 전반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주 기술주의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지의 핵심 키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요일 고용보고서 발표 또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 주도 큰 재료가 포진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발표 결과에 따라 하루하루 변동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한 주라 할 수 있겠습니다. 4월 마지막 주, 이번 한 주도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